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 영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글 쓰고 강의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우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로부터 배우는 설득의 인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고객 설득의 핵심 원리 6가지인데요. 사실 그 세일즈를 공부할 때그 빼놓을 수 없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명저죠. 국내에서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죄는 Influence, The Psychology of Persuasion입니다. 특히 이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심리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직접 세일즈 세계에 뛰어들어서 세일즈의 심리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이론화시켰다라는 점이죠. 이른바 고객으로부터 예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원리들을 보험 영업이라든지 자동차 영업을 직접 하면서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그 마케팅 조직에도 가담을 해가지고 세일즈 교육을 받았던 그 전례가 있을 만큼 아주 그 열정적이고 또 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로는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국내에서는 이제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오래전서부터 이제 출간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4부작까지 이제 그 개정 증보판이 나왔더라고요. 밀리의 서재에도 이게 그 독점적으로 이제 그 판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4권이 모두 올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분의 설득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영업 교육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분의 그 설득 심리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B2C와 B2B를 넘나들면서 어느 영역에 적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뭐 콜드 콜링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개척할 때 어떤 필요한 그 스크립트 등을 만들 때라든지 고객과의 그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영업 시나리오 등을 그 작성할 때 어, 이분의 이론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스스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해서도 그렇고 또 교육을 하면서도 많은 효과를 이미 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그 대표적인 설득 이론들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도 고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과 관계된 그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6개의 핵심 원리 6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 제가 간략하지만 그 인사이트를 담아서 요약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사회적 증거 법칙의 효과입니다. 컨셉은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가 되겠는데요. 약간 느닷없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맥도날드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이게 무슨 갑자기 뚱따지 같은 질문이냐고요? 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 법칙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그 고객들에게 익숙한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가장 귀에 잘 들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증거 법칙을 제시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즉, 고객의 사업과 관련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익숙한 그 무엇이라면 고객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처음 고객과 마주할 때 어떤 낯선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고객은 무척 낯설어하고
익숙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당황해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고로 사회적 증거 법칙의 효과를 이용해서 다수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펼칠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편승 효과가 되겠는데요. 컨셉은 자신과 비슷한 대상을 언급할 시에 조건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 현장에서 자주 드는 예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동네에 있는 A 미용실에 고객 관계관리 소프트웨어를 세일즈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A 미용실에서는 전달 대비 약 50% 이상 가까운 영업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죠.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B 미용실에 제가 간다고 쳤을 때 B 미용실 사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세일즈했던 A 미용실에 세일즈했던 이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는 그 미용실로 하여금 전달 대비 50%의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이 팩트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할 경우 B 미용실의 사장님은 저의 제안을 그렇죠.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다른 그 미용실도 아니고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동종업계의 경쟁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실적을 올렸다.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문전박대를 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승 효과의 개념이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칭찬 효과입니다. 컨셉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고로 애나 어른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할 것 없이 칭찬은 매우 유용한 고객 설득의 기법이 됩니다. 다만 B2B 그러니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칭찬하려고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소위 그 고객사의 담당자의 프라이빗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까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는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그 해당 고객사와 관련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보편타당적인 최근 이슈 등을 통해서 칭찬을 한다면 무리 없이 고객으로부터 좋은 그 인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제안이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상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컨셉은 인간은 욕구 충족보다 상실의 고통에서 오는 관심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절대적이 아닌 어떤 상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의 그 심리에 그 포커스를 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사는 50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플러스 50 차이에서 오는 행복의 양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현재 150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사는 160을 갖고 있다. 차이는 불과 10밖에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50의 것보다 이 후자의 것, 즉 10이 오히려 덜한 현재 상태에서 고객은 더 큰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고급 세단을 몰고 국내에서 가장 좋은 세단을 몰고 어떤 동창회를 갔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차인데 거기 갔더니 모든 친구들이 다 벤츠 S클래스를 몰고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몰고 간 차도 결코 어디에 가서 뒤떨어지지 않는 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차를 갖고 있음으로써 인한 저의 충족감보다는 반대로 그 벤츠 S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어떤 상실의 고통이 인간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들을 잘 고려를 해서 고객의 심리를 파고든다면 훨씬 더 유용한 설득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그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제가 미용실의 사례와 연결되어지는 건데 제가 제안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나 상품이 어떤 특정 고객에게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고객만 그것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면 고객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왜 나만 빠져 있지? 라고 하는 상실감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제안을 혹은 저의 제안을 훨씬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대조 효과가 되겠는데요. 컨셉은 똑똑한 설득에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몇 퍼센트가 개선되었다. 혹은 뭐 귀사의 경우 최근 연간 어떤 자료에 의하면 어떤 영역에서 좀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등과 같이 어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명확하게 설명에 들어갈 경우에 고객은, 특히나 기업 고객은 설득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Independent Valuable Proof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IVP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서는 생산되지 않는 우리 회사 혹은 내가 나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자료에 대해서 고객이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권위 있는 언론사의 자료라든지 유명한 어떤 그 학회의 자료와 같이 권위가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시했을 때 고객은 훨씬 더 설득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검증이 안 됐을 때 가장 믿지 못하는 메시지는 바로 영업대표, 셀러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질문 효과가 되겠습니다. 컨셉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인데요. 저는 강의 현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일즈는 바로 질문 비즈니스라고요. 어, 고객의 어떤 그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어떤 설득이나 강요에 의해서 나의 제안을 고객에게 이해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인지 구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에 그 고객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여러분들의 정보나 제안을 한껏 수용하기 원하는 그런 아주 타이밍이 적절할 때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의 심리 상태는 중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질 높은 질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 높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여러분들의 고객사에 대한 학습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소위 말하는 breakthrough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관통하는 질문 몇 가지를 꼭 가지고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가지에 해당하는 설득의 기법 6가지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저를 포함한 그 세일즈를 공부하고 또 세일즈를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마치 성경처럼 항상 몸에 끼고 숙독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책도 한번 꼭 참조를 해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고객 심리의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셔도 현장 영업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